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의회가 개원할 때마다 반복되는 파행, 비단 중앙정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경산시의회가 의장단 구성 문제를 두고 다수당의 독식 논란이 터지면서 극심한 갈등을 겪고 있는데요.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표 대결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신병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0대 경산시 의원은 모두 16명으로 국민의힘 9명과 더불어민주당 6명, 무소속 1명입니다. 다수당인 국민의힘이 의장과 부의장은 물론 주요 상임위원장 자리까지 싹쓸이하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산시 의회는 10대 전반기 의장의 김인수 시의원, 부의장의 손말람 시의원을 선출했습니다. 재선으로 국민의힘 소속입니다. 행정사회위원장의 최경목 시의원과 산업건설위원장의 이상열 시의원, 운영위원장의 서정창 시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3명 모두 국민의힘 소속으로 초선입니다. 윤리특별위원장에 더불어민주당 이경원 시의원을 선출했지만 이 의원은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지명했다며 사임계를 제출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소통을 통해서 결정된 것이 아니라 단순히 그냥 국민의힘 의원들끼리만 모여서 윤리위원장을 결정하고 그리고 그 호선함으로 이후 결과를 그냥 민주당 측에서는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민주당 소속인 저의 입장에서는 그 결정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소수당 의원들은 다수당의 독주 속에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 본연의 기능이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주요 조례안과 예산안이 충분한 협의 없이 속전속결로 처리되고 지방의회가 집행부의 거수기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경산시 의회는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이런 의회는 지금까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의장으로 선출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뒤에 위에 큰 손의 어떤 지시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의회 구성이었다. 이렇게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경산시의회 김인수 의장은 민주주의 기본 수단인 다수결 원칙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다며 독식 논란을 일축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우리 국힘 의원들께서 전부 이제 이런 결론이 모아주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수결에 의해서 이렇게 이제 의장, 부의장 그리고 또 상임위원장이 선출됐습니다. 제가 모두의 이제 의장으로서 협치에 치중을 하며 서로 간에 또 마음을 터놓고 시민사회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소통을 닫은 채 힘의 논리만 앞세우는 지방의회의 독주는 결국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하는 의회 폭거라는 지적입니다. 국힘이 압도적 다수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 위원장 자리를 다 가져간다는 건 지방의 균형과 그리고 그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민주적 원칙을 어긴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협치의 정신을 좀 저버린 거죠. 지방의회란 게 특정 당의 소유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경산시 의회를 자기 것 마냥 소유하고 횡포를 부리고 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의회 민주주의의 기본 덕목은 사라진 채 힘겨루기만 남은 경산시 의회. 대화와 협치는 사라지고 표대결만 남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신병규입니다. 3선 임기를 시작한 임종식 경북교육감이 앞으로 4년간 추진할 교육정책의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AI 교육과 작은 학교, 직업계고 육성 등을 핵심 과제로 꼽았는데요. 홍하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인공지능이 빠르게 일상으로 들어오면서 교육 현장도 변화하고 있습니다. 3선에 성공한 임종식 경북교육감은 1호 공약으로 사람 중심 AI 대전환 미래 교육을 제시했습니다. AI를 교육에 적극 활용하면서도 교육의 중심에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구상입니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는 AI를 활용한 개인별 맞춤학습이 교육 여건의 한계를 보완하고 지역 간 교육 격차를 줄이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반면 학생들의 AI 의존도가 높아질 가능성에 대비해 사고력과 감수성, 신체 활동을 키우는 교육도 함께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간의 향기를 살리고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독서, 또 토론, 질문, 또 인문학, 예술, 체육, 도전 이런 쪽으로 앞으로 교육을 확대해 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학령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지역과 교육적 필요성이 있는 작은 학교는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내놨습니다. 임 교육감은 작은 학교가 학생을 가르치는 공간을 넘어 지역 공동체를 유지하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 규모가 큰 학교에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던 학생이 작은 학교에서는 적극적으로 생활하고 역량을 드러내는 사례도 있는 만큼 학생 수만으로 학교의 존폐를 결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북교육청은 현재 작은 학교 입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주소지를 옮기지 않고도 전입학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교육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학교 간 연계 수업을 확대합니다. 학생이 부족해도 적어도 존재하고 키워야 될 학교들은 공동 캠퍼스나 하이브리드형 러닝 이런 걸 통해서 작은 학교라도 아이들의 교육적 효과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양축으로 노력해야 할 그런 생각입니다. 네. 교육을 지역 경쟁력과 연결하는 방안으로는 직업계고 육성을 제시했습니다. 현재 경북 특성화고 학생 가운데 약 20%는 다른 시도 출신으로 임 교육감은 학교별 특화교육과 취업 성과가 학생 유입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지역 학생을 유치하면 학교 학생 수 감소를 완화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급식과 생활 소비를 통해 지역 경제에도 일정 부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특히 졸업 후 경북 지역 기업에 취업할 경우 청년 인구 유입과 정착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경북 예산 가지고 아이들 키우는 게 아니고 학생 수만큼 받기 때문에 오는 학생들이 자기 예산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네. 거기다 세끼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통화를 못 하니까. 그러면 경북의 농산물 네. 아이들에게 다 보급할 수 있고 또 아이들 졸업하고 경북에 취업을 한다면 경북 사람 되는 겁니다. 임 교육감의 3선 임기는 오는 2030년 6월까지. 앞으로의 4년은 지난 8년 동안 추진해온 정책을 이어가는 동시에 그동안 드러난 한계와 과제를 보완해야 하는 기간이기도 합니다. AI 교육과 작은 학교 유지, 직업계고 육성을 중심으로 한 정책이 교육 현장과 지역에 어떤 변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홍아영입니다. 경주시가 문화체육관광부의 글로벌 관광특구 육성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30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관광특구를 외국인 관광객 중심의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처음 추진한 사업으로 전국 5개 광역지자체가 경쟁한 가운데 경북과 부산만 최종 선정됐습니다. 경주시는 앞으로 2년간 지방비를 포함해 총 60억 원을 투입해 관광 브랜드를 강화하고 글로벌 관광 콘텐츠와 편의시설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대구교육대학교 안동부설초등학교가 국제바칼로레아 IB 본부로부터 초등과정인 PYP 월드스쿨로 공식 승인을 받았습니다. 안동부설초는 IB 후보학교 승인 이후 13개월 만에 인증을 획득했으며 탐구 중심 교육과정 운영과 교사의 전문성, 교육 공동체의 협력 문화 등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번 승인으로 경북교육청의 IB 월드스쿨은 구미 원당초와 안동부설초 등 모두 2곳으로 늘었으며 두 학교는 앞으로 지역 거점 학교로서 탐구 중심 수업과 학생 주도성 교육 확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경상북도가 민선국이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를 출범하고 민관협력 투자유치 체계를 본격 가동합니다. 투자유치 특별위원회는 기업인과 금융 전문가, 학계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 39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2년간 투자기업 발굴과 투자유치 정책 자문, 산업단지 분양 활성화, 국내외 투자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역할을 맡게 됩니다. 경북도는 특히 반도체와 인공지능, 2차 전지, 바이오, 방위산업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 전문가를 대폭 보강해 글로벌 투자 유치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북도는 민선 8기 46조 5천억 원 규모의 투자 유치 성과를 바탕으로 민선 9기에는 AI 기반 산업 대전환과 첨단 전략 산업 중심 투자 생태계 조성 등을 통해 세계적인 투자 거점으로 도약한다는 계획입니다. 예천군이 경북도청 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행정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협의체는 부군수를 단장으로 신도시 관련 부서장과 담당 팀장 등 26명으로 구성됐으며 첫 회의에서 신도시 활성화 주요 과제와 운영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주요 과제로는 도시첨단 산업단지 투자 유치와 공동주택 조기 공급, 초등학교 추가 신설, 국립공공의대 유치, 공공기관 이전, 문화체육시설과 주차장 등 생활 편의시설 확충이 제시됐습니다. 예천군은 앞으로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하고 신도시 활성화에 속도를 낼 계획입니다. 2027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 원서 접수가 오는 8월 24일부터 9월 4일까지 진행됩니다. 원서 접수를 위해서는 온라인 사전 입력 후 현장을 방문해 본인 확인과 서명 등을 마쳐야 하며 현장에서 바로 접수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응시료는 현금뿐 아니라 신용카드와 가상계좌,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로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은 접수 기간 동안 도내 접수처를 점검하며 원서 접수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두통이나 어지럼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온열질환 환자가 늘고 있습니다. 방치할 경우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요. 여름철 온열질환 예방 수칙을 전소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춘천 강원대학교 후문. 오토바이에 탄 배달기사에게 생수와 냉간 목도리를 담은 꾸러미가 전달됩니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며 폭염경보까지 내려진 상황. 무더위가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살이 타들어가는 느낌? 네, 신호대기나 이럴 때는 정말 그냥 죽을 것 같아요. 최근 강원 지역은 한낮 기온이 최고 38도까지 치솟으면서 열사병이나 열실신 등 온열 질환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5월 말부터 지난 30일까지 발생한 도내 온열 질환자는 69명. 이 가운데 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열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기온이 30도가 넘어가는 낮 시간대에 야외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밖에 있어야 한다면 수시로 물을 마시고 시원한 그늘에서 자주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몸이 열을 제대로 내보내지 못해 중추신경계에 이상이 생기는 열사병은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도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면 지체 없이 119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119에 신고하신 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시원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부채질을 해주거나 몸을 적셔 체온을 낮춰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방당국은 3대 온열질환 예방 수칙 물, 그늘, 휴식을 준수해 건강을 관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소연입니다. 불볕더위가 이어지면서 여름 피서가 절정을 맞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에는 하루 평균 20만 명이 넘는 피서객이 몰리며 활기를 띠고 있는데요. 지역마다 다양한 축제와 야간 콘텐츠를 앞세워 관광객 맞이에 나섰습니다. 최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보트가 푸른 바다를 가르며 시원스레 내달립니다. 형형색 색의 파라솔이 해변을 가득 메우고 관광객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여유를 만끽합니다. 연일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해수욕장은 바다에 몸을 맡기며 한여름 더위를 식히려는 관광객들로 북적입니다. 바다 깨끗하고 그리고 약간 좀 넓어가지고 막 별다른 접촉 없이 놀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요. 피서객들은 내려쬐는 강한 햇볕에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불볕더위는 이번 주 들어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31일 삼척의 낮 최고 기온은 37.8도까지 치솟았고 강릉 37.3도, 속초도 36.3도를 기록하는 등 강원 동해안 전역이 찜통 더위에 휩싸였습니다. 이제 서해 같은 경우는 뻘이라 바닥이 잘 안 보이는데 여기는 잘 보이니까 수영하기도 너무 좋고요. 물도 너무 차갑지 않아가지고 놀기에 딱 좋은 것 같습니다.
밤에도 열대야가 이어지면서 시민과 관광객들은 해변과 계곡 등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하루 평균 20만 명 넘는 피서객이 강원 동해안을 찾았는데 올여름 누적 피서객은 25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여름 피서가 절정으로 향하면서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저마다 특색 있는 축제를 마련해 관광객 유치 경쟁에 나섭니다. 강릉 경포에서는 공연과 버스킹 무대가, 주문진에서는 해변 축제가 펼쳐집니다. 동해 망상에서는 버스킹 축제가, 속초에서는 썸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삼척에서는 버스킹 공연이, 고성 봉수대와 양양 낙산에서도 해변 콘서트와 서머 페스티벌이 8월 초까지 이어집니다. 피서객들의 발길을 붙잡기 위한 야간 프로그램도 이어집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과 속초해수욕장은 올여름에도 야간까지 운영되는데 공연과 미디어 아트, 야간 경관을 선보이며 낮과 밤 모두 즐길 수 있는 피서지로 관광객을 맡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관광 전문 통계업체 발표에 의하면 7, 8월에 숙박 예약이 예약률이 높은 곳이 강원도가 50% 정도 지금 데이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년 수준 정도의 관광객들이 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안전에 요원 배치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안전에 대책을 강구하고요. 그다음에 바가지 요금과 친절할 수 있도록 그런 서비스 개선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 속에 여름 피서가 절정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축제와 야간 콘텐츠를 더한 강원 동해안 해수욕장이 올여름 피서객들에게 색다른 즐거움을 선사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최성식입니다. 안동시가 다음 달 9일까지 월영교와 임천각 일원에서 국가유산 야행 프로그램인 월영야행을 개최합니다. 올해는 행사 공간을 월영교에서 독립운동의 성지인 임천각까지 확대해 조선시대 민속문화와 근현대 독립운동 역사를 함께 체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석주 이상룡 선생의 만주망명 여정을 본뜬 역사 도보 프로그램과 가족 야간 마라톤, 어린이와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체험 행사 등이 열리고 조선시대 저잣거리를 재현한 장터 등이 들어서 다양한 먹거리와 지역 특산품을 선보입니다. 안동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시민과 관광객에게 안동 국가유산의 가치와 아름다움을 알릴 계획입니다. 경북교육청이 위기를 함께 극복한 학생과 교직원이 짝을 이뤄 참여하는 단디짝꿍 사제동행 해외체험 연수를 운영합니다. 연수는 1, 2기로 나뉘어 오는 8월 6일까지 일본 오사카와 교토에서 진행되며 공모를 통해 선정된 학생과 교직원 30팀 60명이 참가합니다. 참가자들은 동지사대학교와 비와코 방송국, 고려미술관 등을 찾아 역사와 문화, 미디어를 체험하고 디지털 예술과 미래기술을 경험하며 글로벌 역량을 키우게 됩니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위기를 이겨낸 학생과 교직원을 격려하고 사제 간 신뢰와 공감의 가치를 확산하는 경북형 교육복지 모델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영주를 찾아 조생종 사과 생육 상황과 산지유통시설 운영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송 장관은 풍기읍의 사과 과수원을 방문해 최근 기상 여건이 생육과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어 영주 농산물 유통센터를 찾아 여름 사과 선별과 포장, 지정 출하 추진 상황 등을 점검하며 안정적인 과실 수급과 유통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한편 영주시는 전국 사과 재배 면적의 9%, 경북의 16%를 차지하는 대표적인 사과 주산지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